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반갑습니다. 네, 미술학부 서영화전공의 주도양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축제에 앞서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주간에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예술대학 학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우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제 전공이 이제 보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우리 눈에 이제 무엇인가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다 구조를 설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구조도 역시 이제 눈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게 됩니다. 보이는 그림은 눈에 어떻게 이 세상이 보이는가에 관련된 것을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 안에 이제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 화가 중에
화가가 만든 영화가 여러 영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감독이죠. 여기 이제 글 쓴 거죠. 예, 쓴 것 중에 보면 살바도르 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이름이죠. 예, 달리와 함께 만든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안달루시아의 개로 번역이 됐는데 실험 영화입니다. 예, 길지는 않아요. 한 15분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첫 씬에 저 여자 주인공의 눈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눈을 면도칼로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싹 눈을 베면서 눈 속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 속이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냥 비어 있으면은 이 안구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한 이제 투명한 유리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초현실주의 영화를 설계하는 디자인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서사가 되게 난해하지만 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파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영어로 무엇일까요? 라는 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카메라가 영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라틴어죠.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면은 방이 됩니다. 방. 빈 방. 눈 안에 있는 속이 비어 있는 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네모난 방도 있지만 생물체는 이렇게 둥근 유기물로 되니까 둥근 것도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사진기도 되는 거고 비어 있는 게 또 뭘 거라고 생각했을 때 보니까 자동차 엔진, 몇 기통 그러잖아요. 그 속이 다 비어 있잖아요. 집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법당. 여기 굵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연구했던 과정 중에 연구 과제 했던 곳입니다. 눈알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마음. 장기, 그다음에 액체 수송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 넓은 의미를 보면은 세포라는 개념까지 생각하면은 바이오에 대한 것, 생물. 우주도 다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배는 다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군함, 잠수함, 탱크. 탱크 자체가 속이 비어 있는 것이죠. 비어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사물들이죠. 비행기, 타이어, 용기, 박스, 복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보이진 않지만 통장 잔고 이런 것도 서서히 비어가는 이런 것. 그래서 이제 라틴어를 연결해서 읽다 보면은 카메라 옵스큐라 이렇게 돼서 어두운 방이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화가가 저렇게 윤곽선을 따서 그리는 방법으로 해서 이미지를 세상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라고 했는데 예술의 여러 영역 중에 사진, 회화, 조각, 영화, 무용, 문학, 여러 가지 예술, 기예, 라틴의 아르스를 번역한 거죠. 아르스. 그 중에 이제 소유가 가능한 게 미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유. 음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모차르트의 베토벤의 음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거의 카피본을 우리는 갖는 거죠. 음반이라는 걸 통해서. 문학을 소유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이제 미술은 소유가 가능한 거죠. 소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진학 시간이 됐죠. 이제 이거 보면은 헬리오그래피가 되면은 니엡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빗으로 어떻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대는 약 1826년이 됩니다. 그냥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빗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리오가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게로타이프라고 해서 이미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죠. 좀 샤프하죠, 이미지가. 근데 칼러 타입해서 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를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요 세 사람의 업적이 모아서 이제 사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칼로 타입의 복제가 가능한 것과 빗으로 이용하는 것과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우린 사진이라고 하는 거죠, 사진. 근데 이제 사진을 영미권에서는 이제 포토, 이제 빗으로 이제 쓴 것들, 뭐 표시한 것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중국 유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쪽팽, 뭐 샹팽, 뭐 이렇게 빗조각이라는 뜻이겠죠. 예. 그리고 여기 사신, 이거는 일본어로는 사신이죠. 예. 그래서 베낀 거죠. 진실을 베낀 거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을 베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이름을 지은가 반면에 중국과 중화권과 유럽에서는 어떤 빗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보면은 빗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사 지을 때 검은 비닐을 해서 빗을 도달하지 않게 해서 잡초를 잡는 기술, 멀팅 비닐 기법. 감자밭에 이렇게 막 농부아 저씨들 봄에 막 비닐을 쳐놓고 구멍을 뽕뽕뽕 뚫은 다음에 그것하고 씨앗을 심어서 보면 그 부분만 자라고 빛을 받지 않은 검은 비닐이 쳐져 있는 곳은 빛을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잡초가 죽겠죠. 뭐 그것도 빛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뭐 반도체 설계할 때 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이용해서 감광을 해서 회로를 설계한다든가 이런 건 빛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사과를 보다 더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사과 밑에다가 뭐 은박지를 이렇게 깔아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빛 여러 가지 산업에 쓰인다는 거죠. 어떤 회화 예술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칼로 타입의 복제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른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예, 복제가 가능한 것들. 그 다음에 이미지의 선명함들. 예. 자, 이거를 한번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개념의 변화로 뭐 작성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납작한 종이같이 납작한 곳에 3차원의 효과를 줄 수 있으면 미술의 회화로 생각한 거죠. 네, 회화. 미술, 뭐 사진 같이 이제 개념이 같았으니까 그래서 3차원 공간의 환영이라고 써놓은 거고 그것이 렌즈의 원리를 원근법과 수학으로 결합했습니다. 그걸 이제 수학의 기하광학 부분이죠. 네. 그렇게 돼서 만든 이미지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게 만드는 시각 중심의 사고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19세기 말에 화학이 합쳐져서 현재의 사진이 되었고 지금은 그걸 디지털 신화화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콘텐츠들,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미지들은 다 이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TV, 모니터 뭐 이런 거죠. 본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개념이 확장됐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단어는 프랑스어죠. 예. 그래서 존 버거가 기술한 본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의 기술한 내용인데 그래서 보면 알다, 소유하다, 보다 이런 게 같은 어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한자에도 깨달을 각 거기 밑에 보다라는 게 있죠. 예. 위에 이제 배울 학에는 그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보는 것이 있죠. 예.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에 각 문화권마다 있었다는 게 말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ACS 2002로 돼 있으면은 저기 단과대학 교학팀에서는 금방 알 수 있는 학습 번호죠. 예. 지정 과목 코드명이죠. 그래서 이 과목이 이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수업에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예술대학 학생들은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많은 수강 신청할 때 그 진통을 겪는 그 과목이 4반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책상에서 나무를 자르고 망치질을 하고 풀칠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카메라를 설계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술대학의 아주 재밌는 수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카메라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촬영하고 현상에서
이미지를 디지털로 신화화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이거를 이제 한 과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창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확인된 바로는 동국대학교밖에 없지 않나 이 수업은. 그걸 제가 만든 겁니다. 박수를 쳐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가 어디까지 보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조금 이제 이미지를 빛을 모으는 장치의 이제 그림의 크기를 보여주는데 렌즈가 동그라니까 이미지도 동그랗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은 네모나죠. 그림도 네모나고. 그래서 보이는 면 여기 이미지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렌즈가 동그랗고 여기서 교차되는 어파처가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 막 크롭해서 쓰는 거죠. 이건 고전적인 천년 전의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각 피라미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뚜뚜뚜뚜뚜 해서 이게 삼각뿔 같이 생겼다고 생각한 거죠. 삼각뿔. 나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것을 도식화 시켜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각 지점을 연결해서 보이는 면이 원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각형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삼각뿔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콘으로 생각한 겁니다. 콘. 빛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학의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일. 그게 가장 사진학의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그거를 이제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미지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쉽게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동그랗기 때문에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도 동그랗게 결정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미지 서클의 바깥 부분까지를 표현하게 된 거죠. 그 생각이 2002년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고전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여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불위. 그게 결국엔 진나라 공자 영정이죠. 영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불위가 쓴 여시춘추라는 책이 나옵니다. 여시춘추. 거기 보면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늘은 동그랗고 티엔원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방지 티엔원 방지. 그 천자문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죠. 하늘 천따지죠. 하늘과 땅을 구별해 놓고 그다음에 현황 그러죠. 어두우면서 공간이 생기는 거고 천지 현황. 그래서 여기 보이는 네모난 거는 그냥 땅인 거죠. 땅이 어떤 네모난 것과 하늘의 둥근 거를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는 카메라가 아주 빠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시간대가 되면은
필름의 시대는 끝나고 디지털이 개편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기록을 하는 이제 평론하신 분들은 이 시기에 필름의 시대와 디지털의 시대가 지금이야 누구나 디지털로 작업하는 게 당연하지만 디지털 미디어가 예술로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거를 처음 보여준 세대의 작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이제 순환되는 공간을 연결하게 된 겁니다. 아까 이제 보게 된 그 이미지 서클이 이제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연결하면서 이런 방법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사를 한번 캡처를 했는데 기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우리가 검색을 하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거기 보면 2015년에 올라온 건데 책 제목이죠. 책 제목. 그 책 제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최승우라고 하는 분이 조선 비즈라는 공간에다가 아주 긴 글의 꼭지를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 책에 있는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카메라를 쉽게 누구나 만드는 법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만들기부터 그 다음에 인화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액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권의 책에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기사를 올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사비나 미술관에서 이제 타자의 시선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생물이 보는 시선의 세계는 어떠할까? 우리가 지구에 온 것보다 더 다른 생명체는 더 먼저 와서 이 세상을 살았던 흔적은 분명히 있고 그 생물을 곤충으로 파악한 겁니다. 곤충. 그래서 곤충의 시선은 어떻게 생길까라는 궁금증인데 적어도 곤충에게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눈하고 좀 다르게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보여줬던 화면에 그 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러 다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곤충학자와 같이 연구를 같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구에 이제 적응해 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눈은 되게 많은 컬러와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런 데 이렇게 발달돼 있지만 곤충은 그렇게 샤프하진 않다. 확정된 것만 보면은. 다만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중생대, 고생대 뭐 알지도 못하는 아득한 과거겠지만 거기에서 막 그 변화하는 모습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동물.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 어떤 생물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잠자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잠자리. 그 잠자리는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잠자리가 살아가는 거는 공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위아래 다 움직이는 거죠. 그런 생명이 갖고 있는 시각 체계와 인간도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평 이동만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에딘 에버트의 그 플랫랜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냥 우리는 그 평면에서 이렇게 앞과 뒤 좌우만 움직이는 거지 수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날개가 달려있지 않으니까. 근데 비행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류라든가 조류의 시선이 훨씬 더 다이내믹한 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했던 방법은 카메라의 시점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시선인 거죠. 보는 것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이제 뭐 이것도 이제 2016년 1월인데
이때 KBS 뉴스 9이죠. 그냥 9시 뉴스 공중파에 그냥 이게 방영이 되는데 1분 34초입니다. 그래서 9시 뉴스에 1분 34초는 거의 대통령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무슨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정도 나오는데 예술가가 1분 34초 나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뭐 죽으면 되죠. 예, 죽은 예술가들. 예.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검색어죠. KBS 곤충의 눈을 검색하면은 이 영상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많이 동조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제 생각이죠, 생각. 그 생각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죠. 저는 여기가 그 여기 그 강연할 수 있는 곳이 정각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화면을 준비한 건데 대각선에서 아쉽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제 비어 있는 곳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찰의 법당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 눈 안이 비어 있는 것처럼 근데 하지만 법당 안에는 많은 도상과 이미지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금산 갤러리에서 발표한 2019년도에 발표된 거죠. 그래서 정각원인데 우린 이곳을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요 부분도 보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도 보면은 정각원 표지와 과거에 승정전이었던 정전을 썼던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죠. 그걸 지금의 위치에 다 옮겨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저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여러 장면을 해서 이어붙였는데 지금은 이게 소프트웨어가 아주 빠르게 합쳐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던 세계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추얼 리얼티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 생각했던 20년 전의 생각이 지금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다 탑재돼서 언제든지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글자가 깨알같이 돼 있어서 조금 좀 키워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작업만 하고 연구를 활동하다 보니까 건강이 되게 많이 악화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휴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건강이 악화가 됐는데, 그래서 병명이 상당히 독특해요. 여기 UPS로 돼 있는데 이게 UPS가 무슨 막 택배 회사 이름 같기도 하지만은 확인되지 않은 분할되지 않은 다형성 욕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신장과 그다음에 간에 침범되어 있는 그래서 한 줄 한 줄들이 이게 이제 그 의학 용어는 약촉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그 병원 의사들끼리 보는 이제 서류죠.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TOMY로 끝나면 이제 절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해서 지금은 계속 새로운 전이된 것과 같이 이제 치료 중이다 이렇게 되고 이 수술 이 단어는 되게 쉽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새로운 건데 이게 악성으로 새로 생긴 거죠. 악성으로 새로 생긴 물질들 그렇게 돼 있는 진단명이죠. 그거에 관련된 거고 진료과가 CRS면은 대장외과 URO로 돼 있으면은 비뇨기과 VAS로 돼 있으면은 혈관외과 LTS 돼 있으면은 담도외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술 부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23년 4월 현재 결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실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옆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 정도 되면은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건강 상태가 많이 좋을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거 영화죠, 영화.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인의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인데 이제 죽으면은 이제 저승의 신이 이제 물어본대요. 당신은 인생을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이 다른 일을 기쁘게 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관련된 거는 많은 어떤 시각에 관련된 흐름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로 해서 했을까를 생각한 건 확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거를 공유하고 나눠주는 시스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직업 직장. 요 칸을 새로 만나는 사람과 작업을 할 때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나는 30년간 어떠한 직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했지요. 하지만 쓰질 못하고 막 손을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30년간 일했는데요. 그렇게 좋은 기억이지만은 30년이 지난 지금의 삶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쓰지를 못하고 있는다든가. 또 다른 어떤 분은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도 정년하고 나서 과거의 은행원이고 과거의 교육공무원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상당히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직장은 있었는데 직업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직장과 직업이 같은 경우라 생각하지만 그 직장이 종료가 됐을 때 또 다른 직업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을 확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만듭니다. 제가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모델이 되어진 친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두 개씩 돼 있죠. 두 개씩 그 사람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주죠. 지금까지 수행했던 방법대로 차분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포장지도 다 사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서명도 하고 포장도 해서 전시를 열죠. 이거는 마포 아트센터에서 23년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시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모여서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않았던, 한 번도 본인이 예술의 중심, 예술의 주인공, 그다음에 예술의 소유자, 예술의 그다음에 주체자가 되는, 그래서 소유, 참여, 나눔, 혁신적인 미술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주게 돼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최근 3년간 하다 보니까 주대영 작가는 곤충 눈 찍다가 이제 사람 찍는데 막 죽다 살아나더니 그랬대요. 근데 사람도 찍지만 또 다른 것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봄에 있었던 건데
화이트 온 화이트.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얀색이 이제 하얀색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현한 작품이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대학원 팀인데 2023년 2월 제가 여기 있고 여기 우리 연구원들 활짝 웃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태도들, 어떤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뭐 파격, 어떤 미술사에서 듣도 보다 못한 어떤 그런 뭐 나눔, 뭐 이런 게 지자체 재생과 아주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우리 마을에 이런 거를 조금씩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지자체 예산을 받고 그 기사가 나온 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되게 즐거워하죠. 우리가 예술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술의 소유도 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신발이 똑같죠. 신발이. 예, 신발이 똑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신발. 예, 신발이 똑같은데 비잔틴 시대 예술의 어떤 구도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이것도 아시네? 그 미술사 시간이네.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있죠? 예,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로마법을 청시하죠, 로마법.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성동문화재단, 서울의 지자체죠. 예, 성동문화재단, 그 다음에 칭화다시에, 산동성 문화부,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문화부 서기죠, 서기. 그리고 산동성 협회, 그리고 성동문화재단, 그다음 그래서 이게 중국의 어떤 문화 시스템도 이런 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하고도 같이 한번 협약을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흔쾌히 동의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미지는 보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송나라 제8대 황제 휘종입니다. 휘종의 글씨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중국에서 아니 역사사에서 가장 무능한 통치자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예술의 후원자이자 화가이자 서예가인데 직업이 황제인데 정치를 멀리하는 유일한 황제입니다. 자기 씨는 황제가 되기 싫었는데 그냥 황제가 되죠. 근데 황제의 일은 안 하고 문학과 미술에만 심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학자들은 송나라 휘종처럼 하다 보면 세상을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리할 때 북송시대, 남송시대를 나누게 되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지만 저는 왜 이 이미지를 갖고 왔냐면은 송나라는 지금 지구에서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은 이 예술품은 아직도 남아서 중국인의 마음과 긍지를 그대로 키워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서체는 아주 가냘프면서도 기계가 있는 서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는 지키지 못했지만 당대에 죽어서 예술로 남아서 오히려 그 나라는 사라지고 없지만 벌써 1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송나라의 그런 문화적 강성함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일들이라는 것은 많은 변화와 혁신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은유를 타파했고 다른 장르와의 융합, 그 다음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질병과 조금 다투고 있고 그 이후에 나눔, 그 다음에 나눠주는 이제 자비,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작업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안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럴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속이 비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듯 어느 정도 비우고 나누면서 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제목을 지어가지고 그 가까운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이거 냉장고를 정리할 때 이렇게 비우고 장롱을 이렇게 막 비우면 새 옷을 살 수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비웠을 때 가득 차올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